한국인만큼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이 있을까요? 한국인에게 먹는다는 것은 그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다라는 동사 하나에 다양한 중의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그만큼 음식은 한국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독거 자취생들의 영원한 밥친구 먹방이라는 방송 콘텐츠를 창조해낸 것도 한국인입니다. 오죽하면 먹방이라는 고유명사가 탄생하여 위키피디아에 등재되기까지 하였을까요?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는 콘텐츠이죠. 현재는 전 세계에서 한국식 단어인 먹방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밥으로 안부를 묻고 밥으로 인사하는 식사에 미친 민족입니다. 지인들과 안부 인사를 나눌 때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식사는 하셨나요입니다. 이 안부 인사도 밥 때만 맞춰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입니다. 새벽 6시에 만나도 물어보고 밤 11시에 만나서도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옆에 계속 있기에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나 안부 인사를 나누기에는 애매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을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을 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이 사람에게 축의금은 5만 원은 아까운데 3만 원을 줘도 되나 정도의 사람과 마주쳤을 때에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면서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라는 인사를 하고 재빨리 헤어집니다. 아마 그날 이후로는 그 사람과 밥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처럼 한국인들은 두 개의 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쌀을 소화시키는 진짜 의와 쌀이 아닌 음식을 소화시키는 가짜 의입니다. 밥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하고 빵을 먹었으면 디저트를 먹어야 합니다. 이 각각의 단계는 서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쌀이 아닌 음식들은 아무리 먹어도 밥이 될 수 없고 끼니로 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위대한 쌀만이 우리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탄수화물에 미친 우리 민족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에 탄수화물을 토핑으로 올리고 다른 탄수화물을 곁들여 먹고도 그 탄수화물 국물에 다시 탄수화물을 말아 먹곤 합니다. 거기다가 반찬으로는 감자조림을 같이 먹곤 하죠. 하다못해 볶음밥이 냉동식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먹던 볶음밥을 더 빠르게 해먹기 위하여 냉동음식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다이어트는 하고 싶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면 곤약을 쌀 모양으로 만들어 곤약볶음밥도 만들어 먹는 민족입니다. 이건 곤약이 아니고 쌀이다 라고 아무리 최면을 걸어봤자 진짜 볶음밥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한국인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생기는 꼴을 절대로 못 봅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남은 양념이나 기름이나 하다못해 야채 몇 조각이라도 남겨져 있으면 기어이 거기에 밥을 볶아 먹습니다. 볶음밥은 절대 포기 못하죠. 볶음밥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음식 특성상 빨간 양념의 음식이 많이 있기에 고춧가루 하나라도 놀고 있는 것을 못 보는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이용하여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밥 블랙홀 조미김과 김치만 있으면 냄비에 어떠한 찌꺼기가 남아있더라도 완벽한 볶음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볶음밥은 메인 메뉴 다음에 디저트로 먹는 음식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볶음밥이 메인 메뉴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물 닭발 먹고 볶음밥, 샤브샤브 먹고 볶음밥, 떡볶이 먹고 볶음밥, 찜닭 먹고 볶음밥, 하다못해 삼겹살 기름에도 밥을 볶아 먹습니다. 고탄고지의 민족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치 밥을 안 먹으면 못 나가는 방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왁자지껄한 회식 현장에서도 실컷 음식을 먹고 나서 배불러 죽겠다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된장찌개에 밥을 시킵니다. 못 먹을 것 같다가도 고깃집 된장찌개 특유의 짭조름한 조미료의 감칠맛이 우리들의 뇌를 자극하면 제1의 진짜 의가 또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볶음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마무리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점원분의 볶음밥을 볶아주는 퍼포먼스도 조용히 감상하는 게 국룰입니다. 왁자지껄하며 밥을 먹은 테이블에서도 이 불같은 퍼포먼스가 시작되면 테이블에 있는 모두가 침묵하게 됩니다. 밥킬러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는 서러운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올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한국식 계란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줍니다. 이 영상의 요리사는 이 요리가 매우 간편하고 맛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밥을 짓고요. 그 다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익힙니다. 다음 단계는 밥을 넣어서 볶아야 하는데 따끈따끈하고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놓은 밥을 체에 걸러 물에 씻는 대참사를 벌입니다. 우리가 무슨 환자도 아니고 물에 밥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밥을 수돗물에 헹굴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성의 끈을 간신히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을 보는 이탈리아 사람들과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려 먹는 것을 보는 미국인들과 같은 심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한국인들에게 모욕적인 찬물에 헹군 밥으로 만든 볶음밥인데요. 딱 봐도 겁나 맛없게 보입니다. 볶음밥이라고 하면 밥 한 알 한 알 기름으로 코팅이 돼 있어서 윤기가 반짝반짝 나야 되는데 이 볶음밥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살짝 노릇하게 태워가면서 바삭하게 먹어야 되는 맛도 안 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볶음밥이라고 내놨으면 몇 번이고 밥상이 엎어졌을 겁니다.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밥을 씻어서 볶음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은 외국인이 만드는 정상적인 한국식 볶음밥 영상입니다. 아까 그 가짜 볶음밥과는 비주얼부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넣고 밥을 넣고 간장과 김치 국물로 간을 합니다. 이 요리사는 볶음밥을 만들면서 한국인들의 후추와 참기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적당히 살짝 태운 표면이 한국인들의 위장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볶음밥이죠? 외국인들 또한 한국인들의 볶음밥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 일부는 빵을 밥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 쌀로부터 파생된 음식을 먹어야 하며 그 외의 음식들은 2단으로 취급합니다. 저녁에 무슨 메뉴가 정해지든 항상 마지막은 밥에서 끝납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이제 밥맛을 좀 알 것 같아요. 나도 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리할 때 좋은 소리가 나고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삭하게 구운 작은 큐브 스팸과 통조림 옥수수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삼겹살과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고추장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도 이 요리는 계속해서 해먹을 것 같아요. 한국의 볶음밥은 밥과 계란의 훌륭한 조화를 극대화시킵니다. 토마토를 곁들이거나 스팸을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볶음밥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나를 위해 볶음밥을 만들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부엌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나에게 볶음밥은 힘든 삶을 살았던 할머니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입맛을 다졌는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한국인의 소울 볶음밥인 김치계란 볶음밥을 해먹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살 좀 찌면 어때요? 행복하면 그만이죠.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